서운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산 출신 국민의힘 차주식 의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과 재활치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려는 활동 지원사의 확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활동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도내 65세 이상 고령의 중증장애인 지원도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65세 이상이 되어 다른 복지 혜택을 받는다고 고령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경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재활병원 통원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지사님의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중증장애인 재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업무의 난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단가로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중증장애를 둔 가족에게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 치료를 위한 통원 차량 운영 등 이동권 보장의 문제는 현재 중증의 보장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등이 설치된 장애인 홀택시를 운영 중이며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택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24년부터 김천 구미를 시작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에 소재한 경북권역 공공재활병원의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경제성이 부족해서 공공재활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보건복지부의 취지나 병원 이용 환자 현황, 공공재활병원에 대한 경북도의 인식, 타건역 재활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공재활병원의 운영적자에 대한 운영비 보전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철우 도지사님은 대책은 무엇입니까? 공공재활병원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운영비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은 다 광역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경산에서 유치하면서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서 부담해 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대구시하고 또 경산 외의 지역에서 경북도민들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 남부권의 중심이며 인구 28만 명이 거주하는 경산시의 교통망 개편을 위하여 경산시 남북을 잇는 남천 남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와촌 남천 종축도로 양끝은 각각 대구 포항고속도로와 대구 부산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경산 지식산업단지와 경산 1단지부터 4단지를 비롯해 화장품 특화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구축되고 막힘없는 산업물류 수송과 원활한 출퇴근 및 통학 환경 구축을 통해 경산과 인근 시군이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천 경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1순위로 올려 중앙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경산 남북을 연결하는 종축도로의 건설과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하는 순환선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등의 교통망을 개편하여 동남북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천 남성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요조사 대상사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2024년 상반기에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본 도로 철도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역구 의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경산 지역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도 내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대책에 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학생생활과에 보건 전문 장학관과 더불어 상담 전문 장학관을 배치하여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유기적으로 수립하고 조율을 하기 위한 총괄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북도에도 고위기 학생들이 학업을 변경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위스쿨과 고위기 학생이 병원 학교 입원을 통해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최소한의 학습 시간을 이수하고 제때 졸업할 수 있도록 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00명 이하 학교에 상담교사 배치 대책과 1000명 이상인 학교에 상담교사 2명 이상 배치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에 의존을 했는데 의원님 제안처럼 생활교육 담당 또 대안교육 담당에 분산되어 있는 보건 담당 장학사, 보건직 공무원, 상담 장학사 등으로 전문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교육 담당 장학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아니면 신설하는 게 좋을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은 지역이 넓어서 도시 지역 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이 전문가들, 의료 전문가들이 방문 상담 시스템으로 생명사랑 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고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센터를 더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아무리 공모를 해도 병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2개를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담교사 업무가 가중되어 100명 이하 학교 또 상담교사 배치와 1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상담교사 2명 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교사 경우에는 2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1명씩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정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노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립으로 운영되는 대가야 박물관과 우럭 박물관을 도립 또는 국립박물관으로 성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단에서 시행 중인 연구 용역을 통해 만약에 통합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면은 세계유산 등재 기여도나 보유유산의 현황 등을 봤을 때 단연 고령군이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성격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고령군과 함께 대가야 박물관의 국립기관 성격을 문화재청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과 고령군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가야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농업대전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대전환의 성공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청년 농업인과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의무 교육 과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도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위기에 처한 경북 딸기 산업이 농업 대전환의 계기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령군이 딸기 산업의 전진기지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대에서는 농업 대전환 이 꼭 필요합니다. 소득을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직불금 제도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이모작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모작 하면은 무조건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인구들이 대부분 연령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로 해서 기계화, 과학화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시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원래 농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3배 소득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내 직업계 특성화고 강화 방안과 학생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학교 기숙사 지원에 대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특성화고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경북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시급히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다양한 학과 신설도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화군의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백두대간하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울진군의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을 비롯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학과 신설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여 관내 취업 비율과 유지 취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사고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군 단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부담 경감 줄이도록 노력하겠고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자체하고 또 소통을 좀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나 또 장학회 지원금을 기숙사비 지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학과 개편과 우리 지역의 취업률 높이는 문제, 또 기숙사 예산 지원을 통한 교육 경쟁이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호견에 감사드리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업계고 발전과 기숙사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도지사님께 경북 장기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하천 정비 사업을 포함한 장기 추진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장기 추진 사업의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예측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장기 사업을 사전에 예산부서 재정 합의 시 사업 대상, 내용, 추진 방법을 상세히 검토하고 경북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예산 요구 시 연도별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 심의 단계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는 방안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와 하천의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지방 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면제 등이 필요하고 이를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경북 관광산업개발 및 문화재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에서 7차 관광계획까지 상주의 관광산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광권역을 북부권, 서부권 등으로 설정했는데 상주시는 어느 권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상주시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7차 관광계획에 상주가 북부권으로 분류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또한 경북의 문화유산 발굴 사업에서 타 지역에 비해 상주의 우수한 문화유산들은 왜 빠져 있으며 앞으로 상주의 문화유산 발굴 계획은 무엇입니까? 경북 관광산업개발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상주에 최근에 숙박시설 지금 확충을 하고 있거든요. 경천대 인근의 호텔, 체험농장, 우리가 MOU도 같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더 가능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지적하신 관광개발계획상 상주시 관광산업소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 권역별 기본계획에 따른 작성 권한을 가지고 시도지사가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도심 내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도심이 발전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도심 내 생산 녹지 지역의 조속한 해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상주시는 지방소멸로 없어져도 좋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의 문화유적지 발굴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도심에 생산 녹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내륙철도가 예탈 통과했고 역세권 개발이 될 때 그때 이것들을 함께 푸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상주시에서 계획하는 2040 상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각종 개발 계획을 넣도록 상주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학교와 입학생이 영무형인 학교에 대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경북도 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6.25 참전 및 지원국 장병의 후손들을 농사노천 자금발에 유학생으로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학교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 경북으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심에도 공동화 현상으로 작은 학교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도심의 이 동지역의 공동화 지역의 작은 학교도 포함시켜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현재 60명 이하 50개 학교를 선정해서 매년 1,500만 원씩 3년간 이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주 지역에는 이 미래 학교를 많이 신청을 해서 작은 학교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참전국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교육 정보와 지원을 하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도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오도록 해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작은 학교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그런 은혜를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와 상주시의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 교육을 위하여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1시에 개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의를 선포합니다.